안녕하십니까. 박영호입니다. 지난 시간 강의는 일봉의 형태와 투자 전략 그리고 상승 패턴형 일봉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추세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와 특징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비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한 박영호입니다. 오늘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난주에 그 방송들 많이 잘 보셨나요? 네. 재미있으시든가요? 없으시든가 모르겠네. 유익했어요. 예? 유익했어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유익하면서도 쉽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지난번에도 돈 벌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역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캔들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캔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들을 제가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쉬운 이동평균선 매매 기법이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매 기법이지만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해서 이렇게 그 외면받았던 이런 것들인데 오늘 그런 것들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강의에 대해서 캔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주식 투자 세 가지만 알면 제가 돈 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가 캔들이고 두 번째가 이평선, 세 번째가 거래량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예요. 이거 말고도 경기 분석, 그다음에 내재 가치 분석, 시장 분석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이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게 그때 그 1강에서 어디에 나타나는 거라 그랬죠? 이게 차트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캔들하고 이평선하고 거래량을 모르면은 차트를 보실 필요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평선 지우고 그 다음에 거래량 지웠는데도 가능했지만은 캔들을 지우니까 차트의 의미가 전혀 없어졌죠. 캔들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지난번 강의가 캔들을 강의했으니까 오늘은 이평선을 강의할 차례고요. 캔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시간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봉의 형태가 5가지가 있는데 이 일봉이 전부 다 똑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 어디에 따라서 다르다?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 아우,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일봉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별점을 주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추세에 따라서 내가 그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을 달리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망치형이라도 위에 나왔을 때와 아래 나왔을 때 차이가 많다는 거죠. 가장 비근한 차이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영망치형을 보시자고요. 이 영망치형이 아래에서 나왔을 때하고 위에서 나왔을 때하고 완전히 투자 전략이 반대죠. 위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매도죠. 밑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같은 캔들이라도 위치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고 추세를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다른 거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캔들, 3번 캔들 신호를 말씀드리면서 못 먹어도 고를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 첫 번째 캔들은 반등 신호예요. 이 반등 신호는 어떤 의미에서 반등 신호냐면은 첫째 일봉리의 길이가 길면서 뭐가 많아야 된다? 거래량. 맞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양봉이 있으면서 거래량이 많다는 얘기는 파는 사람이 많다, 사는 사람이 많다. 맞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놓치면 안 돼. 이때 만약에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첫 번째 캔들 반등 신호 잡으시고서 두 번째 캔들은 적극적으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여기서는 고스톱에서 잠시 대기. 그 다음에 만약에 밑에서 잡으신 분은 못 먹어도 고, 여기서 못 사신 분은 잠시 대기. 그 다음에 밑에서 잡으신 분은 이 큰 다시 추세 상승이 나오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못 먹어도 고. 요 캔들은 두 번째 캔들보다 첫 번째 캔들에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캔들에서 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에요. 오늘도 이동평균선 강의에서 저항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동평균선과 주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은요, 상승 패턴 공식을 했어요. 이건 공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시고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만약에 매집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매집 세력이 출현이 되게 되죠. 매집 세력이 출현되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요? 캔들이 바뀐다. 아이고, 정말 열심히들 하셨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변화가 돼요? 거래량이 어떻게 변화한다 그랬어요? 양봉에서 늘고, 음봉에서? 와, 이 전부 다 그 A 학점 다 드려야 되겠네. 공부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다음에 저점과 고점의 변화가 어떻게 변한다 그랬습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이유. 사는 사람이 많아서? 파는 사람이 많으면은 저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는 사람이 많으면은 비싸도 내려오기 전에 사야 되니까 저점이 자꾸만 높아집니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양봉이 발생하면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또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뭐를 돌파해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매도 포인트? 매수 포인트. 이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쓰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삼성전자도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그 세력주들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되면은 삼봉 상승 패턴이 완성이 되면서 추세는 어떻게 되기 시작한다? 상승 추세로 날아가기 시작한대요. 요게 지난번 그 캔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에다가 오늘 이동평균선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캔들만 알아도 돈 번다. 근데 이동평균선만 알아도 번다가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만 알아도 돈 번다. 자, 이동평균선은 5일하고 20일하고 60일하고 120일이 있습니다. 보통 5일은 단기 수급선이라고 하고요. 20일은 매집선, 그 다음에 60일은 추세선, 120일은 경기선. 저기 그 강의하는 전문가마다 약간 좀 다르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사람이 정답이야가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우선 뭐 이동평균선은 뭐냐면은요, 이동평균선은 자, 골프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계가 나쁘다. 내 실력을, 나를 자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골프채를 이게 나한테 제일 잘 맞는 거야 라고 믿어야 잘 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5일 이동평균선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시장에서 5일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가 가능할까 의구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많고요. 5일 이동평균선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 가지고 매매해서 수익 나는 것보다도 손실 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5일 이동평균선만 가져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5일 이동평균선을 믿어라. 자, 5일 이평이 모든 이동평균선은 주가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승과 하락과 횡보가 있습니다. 상승할 때는 추세가 좋아지는 거고요. 하락할 때는 추세가 나빠지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은 주가보다도 늦게 움직이죠. 왜 늦게 움직일까요? 이동평균선 자체가 며칠간의 이동평균선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낸 거기 때문에 해당 주가보다도 늦게 움직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가는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게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주가는 이동평균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움직인다?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예요. 주가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렇지만은 주가는 당일 등락을 내보이는 반면에 이동평균선은 말 그대로 뭘 내보여요? 평균치를 내보이잖아요. 지금 시장에서 아래 위에 움직이는 평균치를 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하락 추세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관망을 하고 있는 추세다. 사람들의 마인드가 상승을 하고 원하는 추세다. 이게 나옵니다. 그게 뭐 일봉에서는 등락이 심해서 안 보이지만은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횡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는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직은 살아있어요. 왜? 밑에서 살아서 올라왔다가 잠시 쉬는 구간인데 일봉은 어떻게 움직여요? 일봉은 계속 등락을 보면서 움직이지만은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적으세요. 5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주가는 어떻게 된다? 아직은 하락 추세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들어오면은 매도가 들어오면은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갈까요? 매도가 들어오면 올라갈까요? 매수가 들어오면 올라가야 되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아까 그 상승 패턴 공식 다 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게 적합이 되는지 한번 봐줘야 됩니다. 자, 요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일단은 조정 구간 5일 이동 평균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고점 대 저항대하고 저기 5일선도 돌파 상승. 요 포인트. 이게 상승 캔들 그 공식에서 보셨잖아요. 장대 양봉에 뭐가 증가한다고요? 거래량.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무엇을 돌파할 때? 그때가 무슨 자리? 그거는 여러분들 머리에 알고 계셔야 돼요. 자, 5일 이동 평균선이 횡보하고 있고 주가는 등락을 보이고 있지만 장대 양봉이 생기면서 이게 아까 무슨 일봉이었었죠? 반등. 네. 반등을 하면서 뭐를 돌파해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 여기서 사시지 마시라고요. 어디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시란 말이에요. 여기서 사면은 죽어도 요만큼밖에 안 죽어. 뭐가 있어요? 바로 밑에? 지지선이 있어요. 지지선이. 근데 여기서 사면은 지지선이 어디예요? 이 밑이에요. 여기서 사면 지지선이 어디예요? 이 밑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사셔야 돼?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야 돼요. 여기서 사야 돼요. 아래서 사셔야지. 그게 상승 패턴 그 공식에 보면은 요게 다 나옵니다. 상승 캔들 패턴 공식에 다 나오니까 혹시 그 지난 강의 못 보신 분은 잘 생각이 안 나신 분은 녹화 방송 보시면은요 다 나와 있어요.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다른 것도 역시 5일 이동 평균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봉은 막 흔들리고 있지만은 기준은 뭘로 잡으라 그랬죠? 이평선으로 일단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박스 구간이고요. 조정 구간 5일 이동 평균선 횡보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돼요? 강한 양봉이 생기면서 전고점 저항대 돌파. 5일 이동 평균선 상승. 이때가 매수 포인트.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법. 자, 다른 것도 하나 보십니다. 자, 이것도 뭐예요? 5일 이동 평균선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포인트. 네가 이런 차트를 골라온 거 아니냐? 사실 골라오기도 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차트를 한번 다 분석을 해보세요. 반등하기 직전에 어떤 패턴을 만들었나?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하락하는 패턴을 사고 바닥에서 사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놈, 반등하면서 어떤 패턴을 만들었냐를 보시면은 거의 10개 중에 8개가 이런 패턴을 만듭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 이런 패턴을 잘 모르시죠? 이유는 뭐냐면 이동평균선하고 반등 초기에 중요한 맥점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난주 캔들 강의한 거하고 오늘 이동평균선 강의한 거하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또 한번 봅니다. 자, 이것도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이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되면은 양봉이 쓰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전고점대를 돌파하면은 매수죠. 매수. 네, 이거 적으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돈 버는 방법이에요. 쉬워요. 자, 다음에 22평선은 무슨 선이에요? 매집선입니다. 자, 22동 평균선은 뭐 워낙 많이 하시니까 21이동 평균선이 살아있을 때와 그 다음에 주가의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21이동 평균선이 상승 추세가 맞습니다. 다음에 자, 주가는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21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해서 올라갔죠. 바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구간대에서 손절을 했다면은 아쉬웠을 겁니다. 물론 여기를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랜빌의 매매 법칙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또 전략이 또 있습니다. 주가는 한 번에 꼭대기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파동을 만들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저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한테 팔자리를 반드시 줍니다. 21이동 평균선이 살아있을 때 주가 조정은 매도기예요? 아니면 매수기예요? 매수기입니다. 잘 보세요. 자, 다음 종목도 한번 보시자고요. 21이동 평균선 살아있습니다. 자, 보시자고요. 자, 조정구간 상승 어떻게 돼요? 지지 반등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기억이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세요. 또 다른 방법. 자, 보시자고요. 요거는 21이동 평균선이 그 상승 추세를 있으면서 다중바닥 형태를 보인 거예요.
물론 한 번 22이동평균선이 상승 조정을 보이고 나서 두 번째 하락하면은 버려야 됩니다. 첫 번째 하락이 중요하지 두 번째 하락은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첫 번째 하락이 중요한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그림 보시자고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 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 반등을 했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한다? 않는다.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은 세력들의 매집선이에요. 다른 거. 자, 60일 이동평균선 푸시맨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은 푸시맨이 뭐냐면은요. 우리 지하철 보면 예전에 그 개봉역 같은 데 사람이 많으면은 지하철에 사람 밀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태우려고. 이게 푸시맨이에요. 푸시맨이 밀면은 간다예요. 어디로? 위로 밀면 위로 가고 밑으로 밀면 밑으로 가는데 그게 60일 이동평균선의 포인트예요. 60일 이동평균선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기는 어렵지만은 현재 추세가 상승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하락 추세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자, 60일 푸시맨이다. 6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한 구간과 하락한 구간을 분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보시자고요. 자, 보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바뀔 때마다 어떤 결과들을 나타내느냐면은 약 2개월간의 주가가 해당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뭐냐면은요. 60일 이동평균선은 분기 이동평균선이고요. 분기 이동평균선은 기업의 실적과 그 다음에 시장의 그 경기 전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것도 60일 이동평균선이 꺾어지는 걸 한번 보시면은 역시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6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했을 때는 두 달 동안은 주식 투자하지 말고요. 60일 이동평균선 상향했을 때는 두 달 동안 주식을 어떻게 되자? 들고 있죠. 이런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쉽죠? 네. 어려워요? 근데 왜 못하셨어? 몰랐어요. 이거 쉬워요. 기억하세요. 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된다? 추세가로 반등하지 못하더라도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62평이 밑으로 내려가면은 역시 주가는 하락 추세를 만들어 주고 있다. 62평은 뭐다? 2개월간의 추세를 예고해 준다. 적으세요. 네. 자, 5위평선의 비밀. 야, 요거 이동평균선의 비밀이 하나 있어요. 오늘 요거 보셔가지고서 집에 가셔서 잘 공부하시면은 내일부터 바로 여러분들 계좌에 돈이 툭툭툭 들어올 겁니다. 뭘까요? 공개할까요, 말까요? 근데 다들 아시는 거야.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는 거야. 아시는 건데 정확하게 찝어내지를 못하셨던 것뿐이 여러분들 다들 보시던 겁니다. 이거 기초예요. 근데 이 기초가 여러분들의 돈을 벌어 드릴 거예요. 자, 5일 이동평균선의 비밀은 뭐냐면은요. 자, 절 잘 보세요. 5 이동평균선을 하향한 하락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봉이 어디 발생했죠? 음봉이 여기 발생을 했습니다. 또 여기 발생을 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떤 음봉이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음봉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한번 보십니다. 5 이동평균선 하락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3거래일 이내 어디를 돌파? 저항대를 돌파하고요. 다시 5일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하면 간답니다.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하향한 다음에 3일 안에 다시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셔도 됩니다. 갑니다. 또 다른 거 보시자고. 오늘 집에 가서 차트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거 하나만 그래? 3거리 이내 전고점 돌파하면 매수. 또 보세요. 하락음봉 나왔죠? 하락음봉 나왔습니다. 저항대 요놈이 아직 저항대는 돌파를 못했네요.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 그랬어요? 양봉에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저항대를 돌파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때 사자 그랬어요.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거만 찾으세요. 자, 이동평균선을 하향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이게 무슨 형이에요? 장악형이 나오면서 지난번에 그 장악형 설명 드렸잖아요. 캔들에서. 잘 모르시는 분은 반드시 오늘 가서 지난 방송, 녹화 방송 꼭 보세요.
이 녹화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안 보신 분들하고 차이가 무지하게 날 겁니다. 꼭 보세요. 자,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동평균선 올라가고 있고요. 다음에 어디서 사야 돼요? 매수. 안 죽어. 거짓말 하는지 안 거짓말 하는지 여러분들 집에 와서 차트 한번 다 검색해봐요. 상승하는 패턴은, 상승하는 종목들은 다 같은 유형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동평균선과 거래량과 저항과 일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도 어떻게 돼요? 3거래 1인의 매수. 뿅뿅뿅. 자, 그럼 20일 이동평균선도 비밀이 있어요. 20일 이동평균선.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5일 이동평균선은 빨라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 조금 늦어서 눈에 잘 보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의 비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지만 왜 사야 되는지, 왜 거기에서 주가가 반등하는지를 모르셨을 뿐이에요. 오늘 그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필기하실 분은 꼭 필기하시고요. 자,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몇 번째 조정? 주가가 21선 이동평균선에서 하향 조정이 첫 번째 조정이에요. 바닥에서 터닝포인트 말고 그 다음에 상승 추세를 만드는 첫 번째 조정이에요. 이 첫 번째 조정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랜빌의 매수 2법칙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 그랜빌의 매수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랜빌의 매수 2법칙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동평균선의 비밀에서 자, 첫 번째 22평선 키스를 노려라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반등하고 나서요. 반등하고 나서 조정을 보일 때 21이동평균선 살아있으면서 첫 번째 하락 조정이다. 여기가 무슨 자리? 매수 자리. 그랜빌의 매수 2법칙이에요. 사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 야, 하락할 때 뭐가 감소해야 돼요? 거래량이 감소를 해줘야 됩니다. 거래량이 감소 안 된 얘기는 파는 사람이 있다 없다? 네, 작다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사도 여러분들 안 죽습니다. 오히려 벌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다른 거 하나 또 보시자고요. 자, 주가 조정 구간에 22매, MA 이동평균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22평선 키스를 노려라. 첫 번째 21이평선 키스 매수. 두 번째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20일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근접하면 매수하라고 했는데 왜 나는 매수할 때 자꾸만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죽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반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매수하는 구간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었나 죽었나를 보시고요. 죽었을 때는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평균 죽었을 때는 이탈한다라고 보는 거지 거기서 지지하고 반등한다고 안 보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몇 번째 조정? 첫 번째 조정이었나 아니었나를 한번 반성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 종목을 샀는데 수익이 나지 않고 손실을 보았다면 첫 번째 조정이 아니거나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가 있지 않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첫 번째 조정이 아니었을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매매했던 거 다 보시면은 오늘 다 보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정확하게 찝어드리지를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찝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보시자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습니다. 자, 몇 번째 조정? 첫 번째 조정입니다. 첫 번째 조정은 여러분들이 매수 자리예요. 두 번째 조정은 어떻게 된다? 주의. 두 번째 조정은 주의. 이동평균선이 죽어있을 때 어떻게 한다? 주의.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에서 약간 휘어지면서 각도가 죽었을 때 20일 이동평균선을 맞는 거는 주의. 20일 이동평균선이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내려와서 닿는 것도 주의. 이것만 주의하시면은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셔도 절대로 돈 안 잃어요. 첫 번째 조정을 노리는데 근데 한참 올라간 다음에 뭘 노려요? 상승 3파가 다 나와서 주가가 조정하는 구간에서
야, 주가가 조정하면 20일 이동평균선 받고 반등하니까 그때 사면 되겠다. 사면은 뭐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뭘 갖고 들어가요? 무거운 돌덩이 같은 주식을 들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못 나오신다고요. 팔으면 되는데 팔지도 못해. 아까워서. 얼마나 아까워, 그게. 자, 또 다른 거 한번 보십니다. 자, 21동평도 똑같아요. 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얕은 조정을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거는 5일 이동평균선 하향한 다음에 몇 번 날 올라왔어요? 바로 다음 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자리? 매수 자리, 매도 자리? 매수 자리 기억하세요. 매수 자리. 특히나 이 밑에 뭐가 생겼을 때? 거래량이 증가하고 뭐를 돌파했을 때? 저항대 돌파. 3봉 캔들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2동평균선 여기가 무슨 자리? 매수 자리. 첫 번째 조정. 또 하나 또 있죠.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을 때. 이 두 가지. 나머지는 하시면 안 돼. 나머지에서 하셨기 때문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동안에 못 하셨을까? 첫 번째 조정은 주가가 하도 파동을 하니까 무서워서 못 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제부터 주가가 가는구나 하고 샀는데 그때 조정은 몇 번째 조정이요?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조정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사시니까는 돌아가시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한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네. 첫 번째 뭐죠? 5일 이동평균선의 비밀. 뭐죠? 주가가 5일 이평을 하향했을 때 며칠 안에 반등해주면은 3일 안에 반등해주고 조건이 또 하나 붙어있죠. 뭐죠? 거래량이 있으면서 또 뭐?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몇 번째 조정? 이평선이 죽었을 때? 살아있을 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가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신 교통비라든지 오신 목적, 소개 목적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강의라면 박수 한번 쫙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동평균선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그랜빌 법칙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걸 가지고서 충분히 기초만 가지고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찬찬히 기다리시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힘내시기 바라고요.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